안녕하세요. 달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왔는데요. 지식산업센터에 이미 투자를 한 경험이 있거나 수익형 부동산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상마다 보유하고 있는 지산 또는 투자를 해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지산에 대한 고민을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답글을 달아드리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지산 투자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전국 곳곳에 지산이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산이 또 생기고 있지만 지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어디나 동일합니다. 그 기준만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있다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을 지산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선택을 위해 앞으로 이야기할 5가지 사항을 꼭 잊지 말고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해야 할 것은 바로 수익률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를 시세차익형으로 접근한 수요가 꽤나 많았었는데요. 좋은 입지의 지산은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맞출 수 있다면 좋은 시세차익형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전에 성수, 문정, 영등포 지산에 투자한 사람들 중 상당한 금액의 시세차익을 본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런데 사실 지식산업센터는 시세차익형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원래는 현금 흐름이 나아져야 하고 수익률을 바탕으로 가격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가격이 수익률과 무관하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 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금리가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했더라면 그랬다면 어쩌면 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금리 인상이 완전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수익률이 낮은 물건, 특히 대출을 일으켜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진짜 실사용 목적이 아닌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 집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가격은 언젠가는 분명히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분위기로는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높은 금리로 인해 그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러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그 기준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대출 없이 수익률이 최소 5% 이상은 되어야지 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을 피하면서 나름의 재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수익률만 보고 공시 기간이 길어질 곳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하고요. 이렇게 수익률이 뒷받침해주는 곳을 선택하면 언젠가 금리가 조금 안정화가 된 이후 수익률에 비례해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곳은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처가 되고 그에 맞게 수요가 붙을 테니까요. 두 번째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입지입니다. 입지는 지산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중요한 포인트죠. 간혹 아파트 입지 포인트와 지산 입지 포인트를 헷갈리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들, 깔끔하게 들어선 곳들 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곳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 곳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수도권 외곽에 지하철 개통 호재가 있다고 한들 그 먼 곳에 자기 회사 사무실을 차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이 취직하려고 회사를 구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옥정 신도시에 있다고 하면 이력서 내고 싶으시겠어요? 옥정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회사 사장의 입장이라면 또는 회사 직원의 입장이라면 어디가 좋을까? 딱 이 질문에 부합하는 곳을 찾으면 실패할 확률은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공실률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더더욱이 중요한데요.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도 공실이 두세 달 이상 이어지면 매달 현금 지출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금리가 2배 이상 오른 지금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공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버티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이렇게 버티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투자 원금까지 손해보는 수준으로 급매로 던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것도 그나마 팔리면 다행인데 공실이 길어지는 곳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도 않을 테니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산에 투자할 때는 꼭 해당 지산에 직접 가서 빈 사무실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느 세월에 새고 앉아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날리는 것보다는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공실률을 체크해서 거의 공실이 없는 지산을 사는 것이 베스트이고요.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지산이라면 그래도 호실이 채워지는 속도, 그러니까 입주율이 한 달에 한 10% 정도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막 입주를 시작한 지산을 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입주를 거의 다 한 지산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네 번째로 체크해야 할 항목은 바로 주변의 공급 물량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공실률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죠. 지사는 아파트처럼 실사용 수요가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단기간 많은 공급이 몰리면 임차를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아파트는 입주장이라도 진짜 말도 안 되게 입지가 안 좋은 곳을 제외하고는 한 두세 달 정도면 임차를 맞추는 게 가능하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년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사는 한 번에 입주가 몰리는데 입지까지 애매해버리면 진짜 임차를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알 수가 없어져요. 실제로도 입주 시작하고 1년이 지나도 빈 사무실이 많은 지산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긴 하지만 공급이 많은 지역은 웬만하면 실사용하실 분들을 제외하고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이렇게 공급이 많은 곳들은 지산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 분양을 많이 했던 터라 투자자들이 유난히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 이야기는 입주 시작과 동시에 임차를 구할 호실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진짜 임차를 구하려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임대료를 최대한 저렴하게 세팅해야 임차가 맞춰질까 말까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항목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요즘 지산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기존 기축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전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는 최근 1년 이내에 분양을 했거나 앞으로 분양을 할 분양권들인데요. 최근 분양하는 지산들을 보면 진짜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말도 안 되게 높더라고요. 진짜 팔 마음이 있긴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시행을 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도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행사의 입장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봐줄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지사는 아파트와 다르게 신축발이 먹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말도 안 되게 좋은 곳이 아니라면 굳이 주변 지산들보다 비싸게 주고 분양권을 살 이유는 없어 보이네요. 분양권은 당장 대출 이자는 안 내도 되지만 오르지도 않을 지산에 내 돈을 넣어둘 이유는 없겠죠. 지금까지 지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항목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모두 부합하는 지산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지산 시장도 안 좋은 편인데요. 그래도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간 만큼 이 중에 옥석을 가리면 좋은 투자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대출 이자를 내가면서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차라리 어느 정도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조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대출을 적게 받고 매달 현금흐를 만드는 것이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내 능력 밖의 대출을 일으켜서 이자 때문에 내 귀한 자산을 날려버리는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떻게 끌고 나가고 어떻게 빠져나갈지를 모두 고민하시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 영상이 지금 시장이 안 좋기는 하지만 지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시해드린 5가지 항목만 잘 지킨다면 언젠가
다시 시장이 좋아졌을 때 더 크게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